안녕하세요. 저는 안과 전문의 최용주입니다. 제가 오늘서부터 녹내장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드릴 건데요. 녹내장은 만성질환입니다. 마치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발견하면 그때부터 쭉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지요. 우리 눈에 오는 백내장이라는 병이 있지요. 백내장은 수술 한 번으로 완치되지만 녹내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내장자가 같이 붙어서 그렇지 백내장하고는 아주 다른 병입니다. 실명을 유발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아직도 1위는 백내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프리카 같은 미개발 국가의 통계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2위가 녹내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세상에 백내장으로 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백내장은 증세가 뿌옇게 안 보이는 걸로 환자로 알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면 완치가 되니까 우리나라의 3대 실명 원인은 당뇨망막증, 황반변성, 녹내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녹내장 유병률이 가장 높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개방각 녹내장 유병률을 연구한 스터디인데요. 녹내장은 성인병이죠. 그래서 40세 이상서부터 조사를 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3.6% 정도의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근데 한 5%, 6% 이렇게 되죠. 녹내장이란 거는 무엇일까? 영어에 글라코마라는 것을 번역하면서 초록색 빛을 띈다는 녹자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과대학에서 녹내장을 배울 때요. 녹내장에 걸린 사람들은 눈이 파랗게 보이나? 그래서 왜 녹내장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의아심을 가졌을 수 있어요. 이게 유럽에서 나온 말인데요. 앞에 글라옥라는 것이 이제 그린 이런 초록빛을 띈다는 데서 온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홍채 색깔이 동양 사람처럼 그렇게 밤색이나 검정색이 아니라 뭐 파란색, 뭐 초록색 이런 계통이잖아요. 말기 녹내장이 돼서 또는 안압이 많이 높아지면은 각막이 뿌옇게 되기 때문에 그 선명해야 되는 파란 빛이 투명하지 않고 뿌연 푸른 빛을 띈다 해서 글라코마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녹내장이라고 된 거죠. 아마 동양 사람이 녹내장이라는 병을 처음 발견을 했다면 이 녹자를 빼고 동양인의 홍채 색깔에 맞게 명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녹내장의 과거 정의에는 이 안압이란 말이 항상 들어갔었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제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안압이 상승돼서 특징적인 시신경 손상과 시야 장애를 초래하는 진행성 시신경 병증. 간단히 얘기하면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이 망가져서 시야 장애를 일으키는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사 장비의 발달로 정상안압 녹내장 진단율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동양인에게는 고안압 녹내장보다 정상안압 녹내장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안압이 정상이더라도 녹내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녹내장 정의에는 안압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그냥 특징적인 시신경 손상과 시야 장애를 초래하는 진행성 시신경 병증. 여기 말이 긴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도 녹내장은 단일 질환이라기보다 오히려 다양한 임상 소견과 병리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이루어진 장애군이며 안압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위험 요인으로 초래된 녹내장 특유의 시신경 병증과 이에 따른 시야 결손을 보이는 양상들의 총칭입니다. 안압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안압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녹내장 특유의 시신경 병증과 시야 결손을 보이는 질병을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자, 안압은 정상 범위가 8에서 한 20일, 평균은 15, 16 정도 됩니다. 적정 안압이라 함은 그 사람의 녹내장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녹내장 진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안압을 우리가 적정 안압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의 적정 안압은 시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 또 녹내장의 진행 여부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안압 외에 녹내장의 기타 원인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근시. 근시가 왜 녹내장하고 상관이 있을까? 자, 근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막 앞에 초점이 맺히는 거지요. 근시가 진행을 하는 동안에는 안구가 앞뒤로 길어집니다.
안구가 앞뒤로 길어지니까 망막 앞에 초점을 맞춰서 앞에 두꺼운 안경을 끼게 되는 게 근시인데, 안구가 길어지면 안구를 싸고 있는 벽, 가장 두꺼운 지지막이 공막이거든요. 그 공막이 얇아지면서 늘어납니다. 시신경을 싸고 있는 보호막이 공막인데요. 공막이 약해지니까 시신경이 같은 안압에도 손상을 더 잘 받습니다. 또 녹내장은 성인병이에요. 연세가 드시면서도 녹내장은 생길 수 있고요. 좁은 전방각, 전방각 하면 좀 생소한데요. 각막과 홍채가 이루는 각인데요. 그리로 눈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좁아져 있으면 눈 안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수압이 오르고 안압이 오르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장기 사용하시면 그 섬유주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안압이 오르게 됩니다. 또 눈을 다쳤을 때 기타 안질환, 눈에 염증이 있으면 염증 세포가 섬유주를 막아서 안압이 오르고, 당뇨병, 망막 정맥 폐쇄증, 또 눈에 종양이 있을 때 이런 것들도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눈을 정면에서 보면 이렇죠. 동양 사람은 까만 눈동자. 우리 눈을 까맣게 보이게 하는 것은 눈의 가장 앞에 있는 각막이 아니라, 각막은 눈의 가장 바깥에 있는데 투명합니다. 그 투명한 각막을 통해서 보이는 홍채 색깔이 동양인은 브라운 컬러를 띠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까만 것은 뒤에 수정체가 보이는 건데, 이 열린 공간 여기를 동공이라고 합니다. 그걸 옆에서 보면 이게 각막, 투명한 각막, 여기 지금 파랗게 보기 좋게 그려놓은 게 홍채, 실제는 브라운 색깔이죠. 그 뒤에 근육이 모양체입니다. 자, 우리 눈의 공간이 여기 뒤가 이렇게 있고 홍채 앞에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방이라 해서 여긴 전방, 홍채 뒤를 후방,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압력이 있죠. 우리 눈에 있는 물을 방수, 이 방에 있는 물이라서 방수라고 하고요. 그 방수의 압력을 안압이라고 합니다. 방수는 어디서 생성이 되느냐? 여기 모양체에서 생성이 됩니다. 모양체에서 생성된 방수가 흐름이 이렇게 와서 열린 동공을 통해서 전방으로 빠져나와서 각막과 홍채가 이루는 이 가장자리, 이 섬유주로 빠져나가서 정맥으로 나가서 우리 혈관에 흡수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안압이 높으면 눈 제일 뒤에 있는 시신경의 손상을 받습니다. 시신경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실제 시신경 사진이고요. 시신경은 이 오렌지 컬러를 띠는 이 부분이 건강한 시신경 섬유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 가운데 창백한 부분은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이 기능을 하는 시신경 유두태보다 훨씬 작아야 좋은 거겠죠. 눈의 압력이 올라가면, 안압이 높아서 수압이 올라가면 눈의 여러 조직에 다 손상을 줄 텐데 왜 하필 시신경 손상이 가장 문제가 될까요? 여러 조직에 손상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체도 앞으로 밀려날 수도 있고 근육도 스트레칭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눈의 다른 조직들은 안압을 내리면 가역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신경은 한번 손상을 받으면 회복이 안 되죠. 시신경도 신경이기 때문에 안압이 높아서 눌려서 손상을 받으면 원상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병이 무서운 병이죠. 자,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이 눌리면 이 부분의 시신경 조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겨서 점점 뒤로 파이고, 앞에서 보면은 창백하고 깊이 파인 부분이 점점 커집니다. 이러면 어떤 결과를 주냐 하면, 이게 정상시야인데요. 정상시야에는 누구나 다 요만큼 못 보는 데가 있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도 이 가운데 조금은 기능을 안 하게 태어나거든요. 요 자리에 해당되는 데가 이게 생리적인 암점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못 본다고 해서. 근데 이 부분이 작고 또 두 눈에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요 생리적인 암점에 내가 그 자리를 못 본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신경의 유도 함몰이 증가하게 되고 깊이 파이고 괴사가 일어나게 되면 점점 시야 손상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에는 중심 10도, 그러니까 요만큼이죠. 각각 눈에 요만큼만 보고 주변은 깜깜하게 하나도 못 보는 눈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살까요?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 터널 속에 들어가죠. 그럼 터널 안에 있을 때 앞을 보면은 어때요? 저기 터널 출구만 동그랗게 열려 있고 주변은 깜깜하잖아요. 이분들의 시야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소리 없이 자동차가 다가오면 모릅니다. 길을 걷기가 위험하죠. 고개를 돌려서 봐야나 확인이 가능해요. 정상인들은 제가 지금 저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제 시야가 거의 90도가 다 살아 있습니다. 제가 저 카메라를 보고 있어도 여기 화면이 켜져 있는지, 여기 화분이 있는지, 천장에 불이 켜졌는지, 바닥이 회색인지 다 감지가 되거든요. 얼굴 안 돌리고 눈을 안 돌려도. 이게 시야입니다. 우리는 중심 신경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안과에서 1, 2, 3, 4 쭉 읽으세요 하면 쭉 1.0까지 읽는 거 있죠. 이렇게 된 분들도 1.0 중심 시력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생활의 질은 확 떨어져 있죠. 주변을 못 보니까. 녹내장으로 인한 시신경 변화입니다. 자, 이 왼쪽 거는 여기도 보면은 유도 한 머리 커져 있고 창백한 부분이 커져 있고 가운데 혈관이 밀려나 있긴 하지만 이거는 더 심하죠. 이거는 사진을 찍은 영상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요. 혈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밑에 혈관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여기 혈관도 마지는 여기인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 여기까지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 없습니다. 빈 공간이 푹 파여졌기 때문에 치료 안 하고 주면 시신경 유두가 이런 변화를 보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정상 시신경과 녹내장 시신경을 조직 검사를 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정상안은 한쪽 시신경당 100만 개씩 시신경 섬유가 있거든요. 이게 다 살아계세요. 거의 살아계세요. 그런데 녹내장안은 가운데 이렇게 시신경 섬유층이 고사해서 없어진 주변에 듬성듬성 남아있는 이런 소견을 보입니다. 정상 시야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패턴의 녹내장 시야입니다. 대개는 이렇게 주변부 시야가 먼저 없어지는데 드물게는 이렇게 중심에 시야 결손이 먼저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말기 녹내장 시야입니다. 중심만 열려있는. 자, 녹내장 환자가 그럼 과연 세상을 어떻게 볼까? 제가 녹내장 환자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저도 모르지만 이렇게 보일 것 같다고 해요. 정상 시야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고 있으면 전체 물줄기도 보이고 주변 경관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녹내장이 진행해서 중등도 시야 협착이 있으면 어느 한쪽 구석이 어둡게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더 심한 시야 협착이 되면은 내가 보고 있는 딱 그 물만 보이지 주변은 다 깜깜하게 보이게 되는 이런 말기 시야 협착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녹내장의 정의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녹내장 검사와 진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안과 전문의 최영주였습니다.